Paris s'envole une chanson. Elle est née d'aujourd'hui dans le cœur d'un garçon. 뭔지 아시겠죠? 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샹송입니다. 다음 주제는 이 샹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순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예, 청와대 얘기입니다. 6위는 봉주루 불어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어제 있었던 일인데 후폭풍이 아직도 있습니다. 교육수석 사퇴 미스터리 6위와 5위에 각각 자리했는데, 자, 먼저 캐나다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문 첫 행사로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동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표정이 참 밝았는데, 김정한 기자. 그런데 이번에 캐나다에서 이제 외교 말고 대통령이 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아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예. 아련한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85살의 신부님이신데요. 이 신부님이 박근혜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바로 중학교 시절에 가정교사, 불어교사로 개인 교습을 해주셨던 바로 저 분입니다. 한국명은 공아영, 캐나다명은 앙드레 꽁트 신부님이신데요. 바로 이분이군요, 지금. 네, 저 빨간 동그라미 속 분이신데요. 아주 예. 정정하시죠. 85인데도 불구하고. 이분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한 아주 그 존경받는 신부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국으로 돌아가셨지만요. 현지에서 생활하시다가 과거에 자기가 가르쳤던 그 여중생 박근혜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와서 그 먼 발치에서나마 지켜보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은 아마 악수라도 하고 좀 선생님 저 왔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텐데 본인이 극구 사양하고 먼 발치에서나마 참 이런 자리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조용히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만남이 뭐 특별한 만남이긴 해도 공식적으로 딱 이루어진 게 아니고 먼 발치에서 바로 여중생 박근혜가 이렇게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돼서 왔다는 것 자체를 상당히 뿌듯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여운이 남는 좀 더 멋진 만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게 뭔가 좀 여운이 있고 영화 같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내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그 신부님. 네. 예. 지금 뭐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1974년인가요? 당시에 이제 프랑스 유학 시절에 당시 이제 그 주변의 대학 동기들과의 사진 찍었던 모습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불어 선생님이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불어 선생님께 얼마나 불어를 잘 배웠는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 당시에 불어로 연설을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Les entreprises françaises doivent sans doute coopérer avec leurs homologues coréens pour pénétrer le marché asiatique. Les entreprises coréennes, de leur côté, doivent se tourner vers l'Europe. 뭐 저는 불어를 잘 못하는데 불어 상당히 유창해 보이네요. 네, 프랑스 그 교수님께서는 한국식 발음이 들어가지 않은 상당히 그 발음이 유창하다라는 그런 칭찬을 하셨고, 당시 지난해 아마 11월이었죠? 그렇죠. 그 프랑스를 방문했던 게 당시 현지 언론에서도 대통령의 프랑스어 실력에 대해서는 극찬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밑바탕이 돼서 이제 불어 선생님의 열정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프랑스 유학도 하게 됐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정치를 하기 전까지는 원래 학자가 꿈이었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었어요. 그루노블 대학에 이제 어학연수를 떠났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거기 이제 본인이 쓴 책이죠. 그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는 책에서도 당시 그 6개월 동안의 생활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부활절 파티에 현지인들이 이제 초청을 해줘서 갔는데 다 가족들이 단란하게 모여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공부를 마치고 이런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싶다. 그런 한 여성으로서의 소박한 꿈도 이야기하고, 당시 그 프랑스 유학생 박근혜는 정치를 꿈꿨던 야심찬 그 정치 학생도는 아니었습니다. 뭐 이공계였으니까요. 프랑스에서 좀 더 넓은 문물을 읽히고 프랑스어에 집중하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전해져요.
그런데 이제 이 프랑스 유학 중에 6개월 만에 또 돌아왔던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이 또 발생해서 네. 급하게 귀국한 거 아닙니까? 예, 어머니가 이제 저격을 8.15 행사에서 저격을 당하셔서 급하게 그 어학연수 코스를 다 마치지도 못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당시 이제 그 본인이 쓴 책이나 이후에 이제 출연했던 어떤 방송의 인터뷰에서 예. 내 몸에 어떤 엄청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좌절을 느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 뭐 프랑스 불화하면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 보니까 내일부터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25일에 유엔에서 연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보니까 쭉 지금 자료들 한번 보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유엔에 발걸음을 한 번씩은 다 했어요. 그럼요. 유엔 가입국이고 이제 우리의 그 어떤 위상이 그만큼 강해질 때마다 대통령의 유엔에서의 행보도 좀 더 그 어떤 무게감이 실리곤 하는데요. 91년에 이제 저희가 북한하고 동시에 유엔 총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한 것이 첫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저 지금 나오는 화면은 장면은 그죠? 예. 유일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전 세계 수장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신은 참 약소국이었고 북한보다 그렇죠. 또 국력이 약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저렇게 유엔을 둘러봤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지금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만나고 거의 매일 만나죠. 오찬도 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연설에서는 주로 어떤 핵심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이 되나요? 뭐 이제 우리나라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을 거라는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확실한 건 뭐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북한 인권 문제도 지금 유엔 무대에서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의 수위를 가져갈지는 좀 고심을 해봐야 되고 고심 중이라고 전해지지만 우회적으로나마 이 문제도 언급할 가능성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나라 교육의 장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어떤 교육의 힘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도 기조연설에 포함이 될 거라고 전해지네요. 예. 이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이 사람 사표를 급하게 수리했습니다. 바로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전이 됐죠. 교육문화수석 얘기인데 조순 처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게 보면 아직도 뒷얘기가 무성해요. 취재를 좀 더 해보니까 왜 사표를 냈다고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정확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예. 청와대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곧장 사표를 수리를 하고 또 기자들이 아무리 취재를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되풀이하기 때문에 예, 취재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요. 예. 아마 그 다음 정권이 출범한 뒤에 전 정권 비사를 쓸 때 아마 정말 다양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6박 7일간의 캐나다 미국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예. 네, 송광용 대통령 교육문화수석은 어제 돌연 사퇴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주저 없이 즉각 사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예. 네, 항상 대통령 순방 때마다 국내에 남아있는 기자들에게 어떤 수수께끼를 내는 식의 그런 형국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캐나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개인적인 사정이다. 학교로 돌아가겠다고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각종 얘기를 종합해보면요. 예. 송 전 수석이 서울교대 총장 시절에 어떤 개인 비리 혐의가 있었던 것을 검찰이 포착을 했고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하자 즉각 사의 표명을 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즉시 사표를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지금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도 좀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 조 차장 이게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됐고 3개월도 안 된 데다가 토요일 휴일에 그것도 대통령이 떠나기 직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인사 참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송 전 수석은요. 송광용 전 수석은 그 한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그 관여했던 정수장학회 이사를 지냈고 예. 정말 친박 중에 친박 인사라고 모두가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각종 잡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의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해서 물러날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다들 되지요. 예. 네. 그리고 또 법원이 아무리 전교조의 해법적 지위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나오는데 어떤 황우여 장관과의
단순한 갈등설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물러났다. 이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마 그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의 미스터리 인선, 미스터리 사태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례들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닌데요. 간단한 예를 들면 예. 올해 2월에 대통령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의 천혜성 현 통일부 남북회담 본부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쵸. 그런데 8일 만에 갑자기 내정이 취소되고 통일부로 복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그 속사정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인수위 시절에는 인수위원이었던 최대석 교수가 갑자기 사퇴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이 미스테리 인선 정말 많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서 기용이 됐고 또 왜 복귀를 했고 사퇴를 했고 이런 게 전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비선 논란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용이 됐느냐. 그러니까 비선 라인에 의해서 기용이 됐고 예. 또 어떤 잡음을 통해서 결국 물러나게 된 거다. 이거는 정말 기자들의 계속 두고두고 숙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빛과 그림자라고 하긴 뭐하겠습니다만 순방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막전막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